나는 실내 안에만 있고 창문이 다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선케어를 해야 되나? 안 발라도 되지 않느냐? UVA는 창문을 통해서도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방법. 우리 몸은 못 먹는 거에는 굉장히 적응이 돼 있는 몸이에요. 3끼 먹는다는 게 이게 문화적인 거지 유전자는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몸도 청소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걸 오토파지라고 그래서 노화에 어떤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상당히 주목했고요. 어떨 때 그러면 오토파지 기능이 향상이 되느냐. 아는 만큼 현명해진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의 신혜원 기자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봤을 때 파도처럼 밀려온 노화를 느끼곤 하는데요. 벌써 웃음이 터집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를 먹어서 늙는 건지 아니면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잘 못 살아서 늙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부분들은 차치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4분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SBS를 그만둔 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 전문 교수 조동찬입니다. 전 직전 꼭 이렇게 짚어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G생활건강에서 화장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 나철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타일리스트자 패션 유튜버 하고 있는 옆집 언니 최 실장의 최 실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칭 미생물 변호사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출연진들이 많다 보니까 호칭을 어떻게 할지 헷갈릴까 봐 사전에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노화여서 그런지 다들 조금이라도 좀 영해 보이려고 아니 자꾸 김 교수님은 본인을 민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고 조 교수님은 나를 찬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시고 아니요, 아니 왜곡 보도입니까 이거? 예. 허위 사실? 네. 아무튼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냥 살다 보면 나는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복싹 늙었수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가장 많이 그런 걸 느끼세요? 저는 요즘 부쩍 택시를 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꾸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때. 왜 그런가 봤더니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잘 덜 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탈 때 뭐 내릴 때 카드 결정 내려야 되는데 저 느껴져요. 나 왜 이렇게 한 번에 못 내리지? 좀 그러니까 착착착 내 관절들이 안 움직여줘야 돼요. 되는데 안 돼요, 그게. 덜 접히고 덜 펴진다는 말씀이세요? 네. 최 실장님은 건강관리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아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 오늘 이거 찍고 내일 여기 뼈 자르러 가요. 뼈를 잘라요? 네, 내일 손목 수술하러 갑니다. 이제 사지가 기능하지 않아요 이제. 나영모님이 좀 약간 그래도 좀. 저도 요새 노화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저는 딱 그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거울을 딱 봤을 때 조명은 밝고 거울은 큰데 그 안에서 제 얼굴에 보이는 기미들, 잡티들 기미?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회복이 안 되는구나, 더 젖었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저는 일단 뾰루지가 나면 그래도 하루 이틀 잘 먹고 잘 자면 없어졌는데 요새는 일주일, 열흘을 가고 그리고 전 아침 방송을 하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방송할 때까지 베개 자국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뭐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건데 그냥 탄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기분이 들 때 너무 서운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 저는 원래 젊었을 때부터 이게 탄력성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부터 이렇게 슬퍼도 되는 거야. 분위기가 왜 이래? 근데 노화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 확 와닿고 확 느껴지고 이런 변곡점 같은 게 있어요, 노화에? 사실 노화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염증 수치가 증가해서 여기저기가 아프고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서 이병저병에 걸리고 재생 속도가 떨어지니까 한 번 다치면 잘 안 낫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노화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미국 스탠퍼드 대학이 네. 이거를 4,200명을 갖고 조사를 했어요. 이게 34세 때 확 변곡점이 있고 60세 때 변곡점이 확 있고 78세 때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3번의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야 뭐야 노화가 34살부터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실은 그 논문을 들여다보면 34세의 변곡점을 에이징이란 텀, 노화라는 텀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성장하고 예. 다치면 재생, 새롭게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다가 34세부터는 이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다친 것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선하는 거. 항상성 유지로 바뀌는 거예요. 세포의 활동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새 차 쓰지 말고 고쳤어. 이거예요. 34살부터는. 그리고 이제 60세와 78세는 이것도 좀 재밌었는데 60세는 호르몬이
부족해요. 부족해지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단백질이 보완하는 작용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78세는 뼈의 기능이 많이 더 손상되니까 이걸 보완하는 단백질들이 많이 활성화돼요. 그리고 60세, 78세는 공통적으로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34세부터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건 아니고 그때 우리는 좀 적응하기 시작한다. 다만 이건 2019년에 나온 논문인데 후속 논문들을 보면 이게 개인차가 있다. 사람마다 다르고 혈장 단백질의 노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봤더니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장기별로 좀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저건 거기서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변곡점에서 그 60세가 넘어가면서 호르몬 변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는 거라 교수님 우시는 거 아니죠? 아, 저 뭐 요즘 뭐 뉴스 보고도 울컥하고요. 오늘 너무 슬퍼요. 이제 생물학자로서 볼 때는 인류의 노화라고 하는 건 결국은 세포가 늙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세포라는 게 뭐 아까 장기별로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냥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다 그냥 평균적으로 다 폐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제 100% 역할하는 세포가 있고 일부 좀 나쁜 세포들, 좀비 세포란 표현이 있던데 그런 애들이 좀 불량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노화가 되면 혼자만 노화돼 있는 게 아니고 이 주변에다가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제 엔티에이징, 항노화 연구 많이 하고 하시는데 네. 저는 이제 저 개인의 사견이에요. 근데 세균도 늙어요. 그렇지. 나쁜 놈도 늙지. 아니 세균은 나쁜 놈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작용도 하지만 나쁜 세균도 있잖아요.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미생물 변호사 하는 거예요. 하긴 이름부터가 약간 군이잖아. 그러니까 미생물하는 사람이 그래서 불리하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전에는 세균은 늙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지도 않고. 왜? 단세포로 살아가다가 두 개로 나누어지면 다시 새롭게 된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의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중에 뭐 텔로미어 짧아진다, DNA 짧아진다. 세균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DNA가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세균은 우리가 한 마리로 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집단을 갖고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세균도 한 마리를 보면서 얘가 커가는 과정을 딱 볼 수가 있는데 해봤더니 세포 분열을 할 때 비대칭적 물질 분리가 일어나요. 좀 있어 보이게 많은 거예요. 분리가 될 때 보세요. 이게 세포가 딱 분리가 돼요. 원래 끝이 있죠. 이게 구국. 옛날 거죠. 잘라지면 여기 새로 생기겠죠. 이게 신극이에요. 그러면 잘라질 때마다 낡은 오래된 물질은 다 구국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구국 쪽에 있는 세포는 결국에는 늙어서 죽어요. 예. 근데 이거 사실 진화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되니까 얘네가 지금까지 번성할 수 있는 이유긴 해요. 왜 일부는 늙어서 사멸되더라도 전체 나머지는 싱싱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세균도 늙는다면 노화는 자연의 섭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따라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 사견입니다. 다만 이거를 조금 뭐 슬로우 늦추되거나 아니면 well aging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거스를 생각은 없고 다만 조금 천천히 와라. 천천히. 내 마음의 준비가 되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일상생활에서 이 네 분이 가지고 있는 노화를 늦추는 좀 꿀팁 같은 거 있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치매약 중에 제일 지금 좋은 치매약이 레캔비라는 약인데 이게 어느 효과냐면 원래 그냥 치매의 진행 정도가 이 정도 이렇게 나빠지면 이 나빠지는 것을 27%밖에 이게 지연을 못 시켜요. 그럼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치매 치료제가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우리 치매를 유발하는 게 두 개의 단백질이 있거든요. 아밀로이드하고 뭐 타우 단백질이 있어요. 요놈들이 생기면 주변의 신경세포들을 또 죽여요. 그러니까 요 놈을 녹여버리면 치매가 확 낫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녹여봤어요. 별로 안 나. 왜 안 나나 봤더니 지금 이걸 가설인데요. 요놈 덩어리를 녹여도 요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알갱이들이 안 빠져나가는 거야. 이 뾰루지 짜도 그 노란 애 안 나오면 계속 뾰루지 커지듯이 그런가요? 비유가 너무 좀 들어요. 좀 더러웠어요. 근데 아무튼 이게 계속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중요된 게 뇌가 얼마나 잘 청소를 하느냐. 청소 기능인데 그래서 청소 기능 중에 지금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숙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나온 게 이 횡격막을 크게 움직여서 숨을 쉬는 것. 이게
뇌 청소를 증가시킨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 좋죠 지금. 이건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해로울 것도 없잖아요. 또 하나 이건 약간 민간요법인데 우리 귀가 여기에 미주신경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 미주신경을 자극하면 뇌 청소가 빨라져요. 다들 늙기 싫어서 귀에다 손 넣었어. 근데 이것까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과연 이 뇌 청소가 되느냐는 실험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전기로 자극했을 땐 돼요. 근데 어쨌든 전기 자극이나 어차피 손으로 만지는 거나 우리 뇌가 느끼는 건 똑같은 전기 자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다. 아니, 나연건님은요? 어쨌든 그 뭐 피부 관련해서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 노화 관련해서 엄청 민감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아요. 다시 젊어지게 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더 아름답게 갈 수 있느냐 이게 저희 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피부를 노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게 사실은 자외선이에요. 자외선을 받았을 때 산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콜라겐도 분해가 일어나고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면서 색소 침착도 발생하고 탄력도 떨어지고 결국 이게 노화의 증상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수적이면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선케어. 아, 선크림. 선크림 하나만 잘 발라도 피부가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가장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우리 뭐 지금 뭐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건강 관련된 속설들도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 평소에 골골대는 사람이 결국은 오래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속설도 있고. 아, 하다못해 뭐 흰머리 뽑으면 그 머리는 뭐 2개 난다. 아니면 거기는 안 나니까 뽑지 마라. 이런 속설들은 다 뭐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일단 흰머리는 네. 다 나와 물어보면. 하나를 뽑으면 2개가 난다는 것은 모공이 하나니까 가능하지 않는데 다만 흰머리는 우리가 이제 흰머리에 이 색소가 없어서 그런데 검은 머리에 비하면 흰머리가 더 두꺼워요. 그리고 얘가 수명이 길어요. 그래서 흰머리가 나는 것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퀘스천 마크는 있어요. 뭐 치매 고스톱 치면 그러니까 예방되는 거 아니냐고. 손가락 운동하면 치매 예방된다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고소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계산하는 게 도움을 주지만 지금 계산하는 걸로는 치매 예방의 효과가 그렇게 과거에만큼 이렇게 부각되지 않아요. 다만 고소 이 손가락을 움직이잖아요. 탁탁 맞추고. 요거는 좀 이게 가능성 오히려. 그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딱 할 때 즐겁잖아요. 재밌잖아요. 사실은 이 즐거움이 주는 치매 예방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막 뭐 속설 중에 뭐 잘 때 엎드려서 자면은 팔자주름이 뭐 깊어진다. 뭐 똑바로 누워서 요새는 뭐 그런 필름 같은 것도 막 나오더라고요. 저 이렇게 붙이고 자요. 붙이고 주무세요? 예, 저는 일단 잠잘 때 일단 되게 이게 긴장도가 높아서 미간에 주름을 엄청 져요. 아하. 그래서 어느 순간 미간 패치라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딱 붙였더니 물리적으로 이 미간 주름을 못 잡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분이 아니라 아예 테이프 자체가 내 피부를 이게 주름을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거 팔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항상 붙이고. 그러면 미간뿐 아니고 다 되네 여기다 붙이면은? 근데 뭐 이만한 건 없어서 아무튼 저는 미간 때문에 요걸 붙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반 잘라서 그래서 팔자에도 붙이고 자거든요. 주름이 옆으로 누워 자도 이렇게 눌릴 거를 얘 부분은 이제 잡고 있으니까 네. 덜하긴 합니다. 이렇게 미간주름이나 표정주름 같은 굵은 주름들 얘기를 하셨는데 굵은 주름은 사실 개선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것도 이제 광노화랑 연결이 좀 더 많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외선을 나눠보면 UVA와 UVB로 나눌 수 있는데 UVA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피부 변화들을 보면 굵은 주름들이 생기는 거는 광노화의 UVA가 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잡아주고 뭐 이렇게 팽팽하게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케어가 결국 중요하다. 아 근데 저 그거 궁금해요. 그러면은 햇빛에 말고 일반 조명에서도 사실은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실내에서도 계속 다 발라야 되는 건지. 그 선과 관련된 속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나는 실내 안에만 있고 창문이 다 이렇게 자외선을 막아주는데 그 안에서 난 선케어를 해야 되나? 안 발라도 되지 않느냐? 이거는 암실에 있으면 당연히 안 바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햇빛이 노출되는 환경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UVA는 창문을 통해서도 다 통과가 되기 때문에 피부의 광노화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해가지고 가리면 햇볕의 노화를 덜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 UV는 지면을 통해서 나오는 반사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는 결국 항상 자외선이 노출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이런 거 이렇게 지금 태양은 없는데 이런 조명만 있는 환경. 그 블루라이트라고 요새 많이 하잖아요. 이 스크린 타임이 길어지면서 그런 연구 논문들이 있었는데 블루라이트를
쬐는 피부에다가 이제 색소 침착이나 이런 변화 같은 것들을 봤을 때 UVB를 직접 조사한 그런 피부만큼의 색소 침착이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기 전에 세수 싹 하고 로션 싹 바르고 불 다 끄고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선크림을 발라야 돼요? 핸드폰 시간을 조금 줄이시는 게 핸드폰에다가 선크림 바르면 안 될까요? 우와, 천재 아니세요? 이건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UVA, UVB라고 했는데 UVB는 이렇게 가고 UVA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얘가 창문도 통과하고 어디서 그러니까 잘 가요. 그리고 우리 스키장 가면 막 이렇게 하얀 데 있잖아요. 하얀 거는 그냥 직접 오기도 하지만 튕겨져 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배에다 선크림을 바른다 하더라도 여기 뚫고 나올 놈은 그건 뚫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이쪽에서 방어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놈한테는 아예 못 뚫고 오게 차단 막이라는 걸 해야지.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사실 안 봐야죠. 방송쟁이들이 쇼츠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망친다니까 진짜. 지금 우리 PD님들은 이 교수님의 발언을 이걸로 쇼츠 만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반성하세요. 두루두루. 또 우리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은 배움의 끝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보를 얻으려고 또 이제 보는 분들도 있다. 도파민 때문에만 보는 거 아니다. 저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진짜 수수해서 아직도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혜연아, 화장품이 쫙 먹는다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날 진짜 막 옷에 묻어날 정도로 듬뿍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얼굴이 그걸 싹 먹었대요. 나이 들면 또 그런 게 있나요? 그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건가? 우리 분장 받을 때 있잖아요. 분장해 주신 분이 정말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장 받으면 기자님 오늘은 뭐 드셨어요? 왜 이렇게 화장이 쫙쫙 잘 받아요? 그러고 근데 저는 뭐냐면 이러면 될지 모르겠지만 술을 과음한 다음날 화장이 잘 받아. 저 이거 진짜 공감. 진짜요. 네. 제가 이거를 장홍재 교수님 만났을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장홍재 교수님이 술 좋아하셔서 김우민 교수님이랑 그 콘텐츠도 찍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프로에서 장훈재 교수님을 만나서 뵙고 저는 술을 먹으면 다음날 피부에서 광이 나고 오히려 건성인데 윤기가 흐른다. 왜 그럴까? 뽀얘진다라고 했는데 근거는 딱히 없다고 하시긴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알코올이 두 번째가 아세트알데하이드잖아요.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피부에서 여기서 혈관을 약간 이완시켜요. 그래서 우리 술 먹으면 빨간 이유가 그렇거든요. 어떤 혈관의 이완성을 갖다 주는 게 화장을 좀 잘 먹히는 그런 효과를 낳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해 봤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반박 안 하시겠어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해요. 자는 것만큼 그리고 잘 바르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잘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먹는 건 적게 먹는 거다. 그리고 좀 쉬었다 먹는 거다. 그래서 요새 유행 중인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간헐적 단식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몸을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현대는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 우리 몸은 인류가 한 20만 년, 30만 년까지도 보는데 그럼 이렇게 살기 시작한 거는 불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몇십 년, 50년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은 못 먹는 거에는 굉장히 적응이 돼 있는 몸이에요. 원시인의 몸 그대로거든요. 유전자는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되는데요. 새끼 먹는다는 게 이게 문화적인 거지 옛날에 그 원시인들이 새끼를 먹었겠습니까? 있을 때 왕창 먹고 그렇게 했었겠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사실 몸도 청소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오토파즈라고 그래서 오토는 자가, 파즈는 먹는다는 뜻이니까 이 연구 성과가 2016년인가 아마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과식하는 경우가 많고 과영양 상태에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그거를 좀 이렇게 절제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좀 이렇게 클리닝. 그렇죠. 요새 디톡스 한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럼 방법은 어때요? 12시간 좀 굶고 먹으라는 얘기도 있고 16시간 공복 유지하라는 것도 있고. 어떨 때 그러면 오토파지 기능이 향상이 되느냐?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비만한 사람 한 120명을 갖다 놓고 일반 식사 주고 그다음에 칼로리가 제한된 다이어트 식단 주고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시켰어요. 근데 2달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오토파지 기능이. 근데 6달째 되니까 차이가 생겼는데 어디서만 이게 유의하게 좋아졌냐? 간헐적 단식만 됐어요. 칼로리 제한과 간헐적 단식의 차이는 뭘까? 공복이에요. 공복. 사실 12시간 정도 공복을 하면 그다음부터 지방이 대사되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공복,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 목적으로 먼저 우리가 도입된 건데 그런데 얘 봐라? 공복이 되니까 오토파지 기능이 되게 좋아지네? 그러면 노화에 어떤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해서 상당히 주목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얘가 여기 뇌 호르몬 축을 건드려요, 공복이. 그게 되게 놀라운 점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이 공복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더라. 어떤 사람은 오토파지 기능을 좋게 해서 뭐냐면 스트레스 지수도 낮고 염증도 낮추는데 어떤 사람에겐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기억력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시간만 먹고 16시간을 공복하느냐 아니면 24시간 단식하고 24시간 먹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획일하기는 너무 어렵겠다. 혹시 물 마시는 거는 그러면 물은 상관없어요. 깨는 거예요? 네. 물은 아니요, 안 깹니다. 아. 물은 인슐린의 분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공복은 혈당을 잔잔하게 하는 게 공복. 저는 본의 아니게 그러면 오래 자는 시간은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잠만 자는 사람은 간헐적 하는 거죠. 나도 모르게 노화를 맡고 계셨군요. 괜찮네. 네. 저는 진짜 이거 완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해보려고 하다가 아침에 속 쓰리고 일할 때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초콜릿 하나를 먹고. 이게 최악이네, 이거는. 혈당 바로 올리니까. 아, 그렇죠. 간헐적 단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구나. 당이 높은 음식을 먹는 걸로 해결하는 것은 지금은 별로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장기적인 습관을 바탕으로 하는 일이고 그래도 일단 옷 갈아입고 화장품 바르고 하는 거는 좀 빨리 우리가 한 10초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그 광노화, 그래서 선케어가 중요하다. 선케어가 피부 관리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여성분들이 중년으로 접어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고민하는 게 일단 주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기 낳은 친구들이 그렇게 얼굴에 기미가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주된 원인은 광노화인 거예요. 광노화가 맞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색소 침착 관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그런 연구 논문이 있었어요. 동양인과 서양인 60대 피부 사진을 갖다 놓고 거기서 주름과 색소 침착을 각각 지운 다음에 어떤 게 더 어려 보이냐 이런 거를 설문을 통해서 확인한 연구 논문이 있었는데 서양인 피부에서는 주름을 지운 게 더 매력적이고 어려 보인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반면에 동양인 피부에서는 색소 침착을 없애는 게 더 매력적인 그런 약간 결과가 미의 기준이 나왔어요. 좀 다른 거죠.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동양인 피부가 서양인 피부에 비해서 피부 색을 결정하는 그런 멜라노즘의 크기와 밀도 같은 게 더 높고 피부도 조금 더 이제 두꺼운 걸로 경향이 나와 있는데 자외선에 의한 자극을 받았을 때 멜라노즘이 더 이렇게 활성화돼서 멜라닌이 더 활성화가 되고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좀 더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서 색소 침착으로 발현되는 현상이 더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 피부에서는 색소 침착을 어떻게 케어하느냐 이게 더 젊어 보이고 매력 있어 보이는 피부가 될 수 있다. 아, 근데 저도 이게 흑자가 생겨가지고 고민이긴 한데 이게 일단 눈에 띄기 시작하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멜라닌 세포는 그 표피의 기저층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이때가 올라오는 거죠, 얘네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 아래에서는 있죠. 네, 발현이 되어 있기 씨앗들이.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보이기 전에부터 선케어로 좀 잘 관리를 해주시고 싹을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오는 놈들을 올라오는 계속 바는 거예요? 올라오는 놈들을 더 못 나오게 그리고 많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주는 케어가 좀 중요하고요. 그런 이제 기미를 케어하고 색소 침착을 케어하는 제품들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항산화를 통해서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를 하고 이제 알파 비사브롤이라는 그런 성분들은 멜라닌을 생성시키는 효소를 억제해가지고 올라오는 것들을 좀 이제 덜 생성되게끔 막아주고 나이아시나마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된 멜라노즘이 표피까지 올라오는 단계를 좀 방어하면서 덜 보이게 해주는 원리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 그럼 각 성분마다 이 수비하는 이게 다르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분 같은 경우들은 식약처에서 이거는 이 농도로 쓰면은 미백을 인정을 해줄게 하는 고시 성분이라는 걸로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저희가 우리가 실험을 해서 이거는 미백 기능성을 확인했어 라고 식약처에 비고시로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미백 성분들을 좀 더 다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나이아시나마이드를 식약처 고시 최대 농도인 5%까지 적용한 팩트 제품 같은 경우는 겉기미와 속기미를 12.4% 개선을 해주는 거를 보통 색소 침착을 저희가 4주 동안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제품은 2주 만에 12.4%의 개선이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11.4%의 개선이라 하면 옅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대상한 사람들 가운데 11.4%에서 효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기미 면적을 이미지화해서 면적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통 평가를 실제로 합니다. 줄어드는 거군요. 저희가 또 하나 초점을 맞춰서 본 부분은 재발 기미라고
있다고 해서 기미가 없어졌다가도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게 좀 고민이 많은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 재발 기미가 역시 2주 만에 18% 이상 개선되는 거를 확인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크림과 팩트를 같이 쓰면 기미가 2배 이상 더 개선되는 효과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약간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요새 여자들은 쿠션이란 거를 쓰거든요. 저 오늘 그걸로 메이크업 한 거예요. 지금 이 5위 이 제품으로 저 이거 했는데 근데 저는 이게 기미에 특화된 팩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처음 이해는 그 기미를 잘 커버해주는 거구나라고 사실 이해를 했거든요. 커버력이 좋은 근데 실제 제품이구나. 발랐을 때 되게 피부톤이 맑고 괜찮아요. 사실 저도 이거 처음에 섭외 왔을 때 피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박테리아 하는 사람이 무슨 피부? 근데 어떤 사심이 생겼냐면 기미, 잡티 요즘 관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실험도 데이터가 있다고? 그럼 무조건 나가서 한번 배워서 보자. 사실인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리가 있고 의미가 있으면 한번 써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약간 사심방송으로 좀 나온 거예요. 다들 지금 속이 시커매. 아니 근데 뭐 실제로 이게 기능을 하는 거면 이제 더 좋은 건데 심지어 그냥 발라도 사실 커버하고 이렇게 메이크업 할 때도 예쁘게 잘 돼가지고 되게 좋은 거네. 커버 잘 돼요? 저 이걸로 메이크업 한 거예요. 한 가지 더 좀 자랑을 하자면 기미가 갖고 있는 기미의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에 보색인 파란색이나 그린색 성분들을 넣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게끔 그래. 그래서 제가 피부가 색깔이 약간 노리끼끼하거든요. 근데 이거 아까는 톤이 예뻐. 예뻐요. 지금 너무 예쁘세요. 아니 근데 홈쇼핑 하셔도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최 실장님은 워낙 많은 제품들을 써보셨을 거고 이제 냉철한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실 거라고 믿는데 저도 어쨌든 뭐 매일 화장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쿠션들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여자들도 얼마나 귀찮아요. 선크림 바르고 메이크업 베이스 바르고 뭐 파운데이션 바르고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렇게 약간 기초 기능까지 들어간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을 찾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올인원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케어도 하면서 메이크업까지 그쵸. 되는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스킨케어랑 관련된 그 에센스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촉촉하게 발릴 수 있어요. 네, 촉촉해서 그 수분감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시원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고 이거 약간 여자들은 그 다크닝 엄청 싫어하거든요. 오래 지나면 다크닝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예쁘게 무너지기로 또 소문이 난 제품입니다. 예쁘게 무너진다는 표현 못 들어보셨죠? 뭐예요? 이제 화장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면 이 화장이 이게 무너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장을 막 했을 땐 뽀송뽀송하게 있는데 나중에 땀도 나고 이제 기름도 나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처절한 제품들이 있어요. 정말 지저분하고 막 들뜨고 갈라지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팩트나 이런 파운데이션 용품에서는 안 무너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무너짐이 얼마나 예쁘게 무너지는 게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예쁘게 무너지기로 유명하다고 안 무너질 수는 없어. 우리 몸에서 계속 기름이 나오니까. 또 여기 제가 좋아하는 그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미백 기능성으로 식약처에서는 고지되어 있는 성분인데 저희가 피부 실험들을 여러 가지를 좀 하다 보면 이 성분이 오래되면 이제 개기름 아까 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개기름 거의 공식 용어 아닙니까? 네. 핏이나 모공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이에요. 그 성분을 5%나 듬뿍 넣었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스킨케어링 효과를 보시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는 이 제품으로 해서 수분도 케어하고 또 이제 피부 장벽도 보호하면서 메이크업하고 밤에는 또 비타민 C라든지 또 이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본격적인 스킨케어 제품도 활용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광노화를 위해서 아까 그 효과적인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한 3단계 정도의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믿을 수 있는 성분으로 만든 미백 기능성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이 필요하고 선케어를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커버를 하면서 스킨케어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팩트 제품까지 3단계로 전략을 좀 세워서 색소 침착을 공략을 하면 효과 좋게 케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노화론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뭐 잘 자는 얘기, 잘 먹는 얘기, 피부 관리하는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또 제일 겉에서 보여지는 건 스타일이잖아요. 저희가 뭐 무한정 어려 보이게 입으면 오히려 역효과 아닙니까? 맞아요. 요새 자꾸 그러고 다니면 영포티 패션이다, 뭐다 해가면서 욕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욕심은 없고 다만 이거는 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니까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싶은 스타일링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피할 것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노화 때문에 좀 젊어 보이고 싶다 그러면 소재를 고르실 때 좀 주의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고급
고급 소재로 꼽히긴 하지만 린넨 이런 소재는 약간 힘이 없고 주름이 이렇게 좀 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뭔가 이렇게 더 처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똑같은 셔츠 같은 거라도 린넨 셔츠보다는 약간 조금 조직감이 탄탄한 거 그런 것들로 고르시면은 훨씬 더 레깅스 같은 거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 방금 상상했어. 김 교수님 레깅스 입으신 거. 그리고 역시나 너무 작정한 티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옷도 그렇잖아. 내가 젊어 보이고 싶어서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입는구나 하면서 그걸 따라 했다가는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메이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걸 기미를 가리겠다고 막 커버를 해. 그러면 정말 두껍게 보이면서 훨씬 더 이게 나이가 더 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덜어내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메이크업이 연해져가지고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피부가 좋아야 돼요. 그렇긴 하죠. 그래야 사실은 이걸 또 덜어낼 수 있어요. 이제 관리의 문제는 더 근본적이니까 당장 커버한다면 안경이나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얼굴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뭐 안경 아니면 헤어스타일. 네, 헤어스타일은 이제 스타일 변신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모자도? 스카프. 네, 모자도 좋아요. 나를 돋보이가 하는 거가 여기서 이제 다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품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머리가 단정하게 짧은 게 별로인데 지금이 이제 제 스타일인데 사람들이 너무 답답해요. 너 머리 길고 너 뭐냐? 근데 사실 이것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나는 이렇게 남의 규율에 맞추기 싫어 하는 이런 가치관도 다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스타일 고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변신이 필요한 순간에만 뭐 잠깐 하면 얼마나 갑자기 또 확 그 변신이 드라마틱해요. 저도 중요한 질문 하나. 저는 모자가 잘 안 어울려요. 예. 면적이 좀 있어가지고 특히 야구 모자 쓰면은 잘 안 어울리거든요. 네. 어떤 모자를 쓰면 어울릴지 모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전 오히려 중후한 멋에 이렇게 남자분들 그 페도라 그 중절모 있잖아요. 그런 거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입으시는 이런 린넨 재킷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잘 어울려요. 김착가 삿갓을 한번 써볼까? 아, 다 가려서 그냥. 삿갓은 안 되겠죠? 선케어는 선케어. 확실히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네. 오늘 너무 다방면으로 다 짚어본 것 같아가지고 노화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것 같기도 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이 들어서 근데 난 이건 참 좋던데? 이 얘기하고 한번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성격이 훨씬 포용력이 있어지고요. 좀 부드러워진 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하는 것처럼 좀 그런 좀 느낌이 들어서 모든 걸 그렇게 팍팍하게 보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포용력이 이게 넓어지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남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약간의 그 경박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능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어렸을 때는 좀 별로였을 것 같아. 뭐 까불어 약간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언니 그냥 약간 이렇게 봐주시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나이 드는 거 괜찮아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이틀 까불면 뭐야 이러는데 10년을 까불면 저 사람은 까부는 사람이구나.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드리려고 했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를 막는 건 결국은 내 마음가짐이고 실제로 예일대 연구에서도 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나이 먹으니까 이게 좋더라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평균 7.5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래 살려면 나이 먹는 거를 즐거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네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노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는 만큼 현명해진다. 지식인사이드.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